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 스튜디오 박준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작품은 삽살 고스트 헌터스입니다. 평범한 웹툰 작가 준비생 민주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하얀 삽살개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준 뒤 별다른 생각 없이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삽살개 나리는 민주를 졸졸 따라오기 시작하고 결국 민주가 사는 집 앞까지 오게 됩니다. 민주는 부담스러웠지만 나리에게 이상하게도 친근한 느낌이 든 탓에 일단 하룻밤만 집에서 재워주기로 결정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두 사람 사이로 어딘가 푸른빛 오라가 나타나더니 둘을 하나로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민주는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눈앞에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삽살 고스트 헌터스는 애견 에어 2030 세대를 타겟팅한 판타지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총 24분 12편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범한 웹툰 작가 지망생인 민주가 우연히 만날 삽살개 나리 덕분에 숨겨진 영능력이 각성하게 되고 비밀리에 서울을 수호하는 테마 조직 삽살에 합류하여 악귀를 퇴치해 나가면서 점차 최강의 테마사가 되어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세계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 존재하는 현대 서울을 무대로 합니다. 이 세계는 수천 년 전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는 악귀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귀신들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통의 무기로는 물리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귀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개, 영견을 활용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도 무기는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이어져서 전 세계 수많은 테마사들이 영견과 함께 테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위한 핵심 시스템은 소울바운드로 주인과 개의 영혼 얽힘 상태를 말합니다. 견주와 영견이 깊은 교감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영혼이 연결되면 견주와 영견이 감각을 공유하고 그때부터 인간이 귀신을 보고 만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울바운드는 영견과 테마사의 소질과 역량에 따라 다르게 발현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테마 조직이 존재하며 삽살은 한국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일반인이 모르게 활동하고 있지만 테마사들 간의 교류는 세계적으로도 활발합니다. 다음은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주인공 민주는 평범한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우연히 삽살개 나리를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감성적이고 약자를 그냥 지나칠 줄 모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살개 나리는 환생한 전설의 영견으로 민주와 영혼의 공명으로 공대 능력이 깨어나게 됩니다. 삽살의 단장 김태호는 30년 테마 경력의 냉철한 리더입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뛰어나고 민주와 나리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입단을 제안합니다. 그의 반려견 태극은 베테랑 영견으로 단장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칩니다. 둘은 퇴마사의 모범으로서 완벽한 팀워크로 조직을 이끌어 나갑니다. 1소대장 재현은 완벽주의자이자 철두철미한 엘리트 퇴마사입니다. 처음엔 민주의 미숙함과 여린 마음을 못마땅해 하고 엄하게 대하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과 실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영견 두사는 티베탄 마스티프로 티베트의 전설적인 수호견의 후손입니다. 평상시 매우 온순하지만 아기가 있는 자 앞에서는 사자처럼 변합니다. 이태원에서 멕시칸 바를 운영하는 마리아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1소대에서 민주와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기입니다. 처음엔 특별 입단한 민주에게 질투심과 경쟁심을 느끼지만 금방 끈끈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녀의 반려견인 쌍둥이 치와와 테킬라 라임은 작고 귀여운 외형과 달리 놀라운 협동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합니다. 삽살의 저격수를 맡고 있는 아미르는 말이 거의 없는 묵직한 카리스마의 인물입니다.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힘들어하는 후배들을 은근히 챙기는 따뜻한 성격의 인물입니다. 그의 영견 파라오는 짖지 않는 개로 유명한 바센지로 원거리를 조용히 움직여 악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내 테마사 유나는 어린 나이이지만 탁월한 재능과 감각을 가진 기동전의 천재입니다. 서울 골목길을 꿰뚫고 다니며 평상시는 이 재능을 활용해서 퀵서비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반려견 볼트는 시바견으로 독립적으로
독립적이고 용감하며 길찾기 능력이 뛰어난 파트너입니다. 은퇴한 전설의 테마사 두호는 겉으론 장난스럽고 게으르지만 누구보다 통찰력 있고 강력한 실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테오 단장과 귀신에 대한 의견 충돌로 잠정 은퇴 상태이지만 결정적인 순간 다시 등장해 모두를 돕습니다. 그의 반려견 산구는 백두산 호랑이로 세계관 최강의 영견으로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중 최후의 빌런 휴유입니다. 불길한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한 상급 악귀로 인간과 귀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정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큰 증오를 품고 있고 인간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놉시스입니다. 1부에서는 길에서 삽살개 나리를 도와준 민주는 잠든 사이 두 존재의 영혼이 공명하며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악귀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우연히 지나가던 비밀 테마 조직 삽살의 단장 테오에게 구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입단 후 뛰어난 재능 대비 미숙한 실력 탓에 자주 구박을 받던 민주와 나리는 동료 마리아와 함께 첫 악귀 제압에 성공하며 일소대원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현장에 나타난 휴유로 인해 모두 죽음의 위기를 맞지만 가까스로 생존하게 됩니다. 휴유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 잠시 찾아온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삽살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 와중 민주에게는 전생의 기억이 담긴 꿈이 반복되며 임무를 수행할수록 악귀들이 단순한 악이 아닌 한과 슬픔으로 태어난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의 내통자 해커 지수를 밝혀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결국 서울 전체 모든 악귀를 경계하던 현담 스님이 휴유에게 살해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조직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현담 스님을 잃은 뒤 삽살의 사기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 틈을 노려 휴유와 악귀들은 도시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을 준비하고 이에 맞서기 위해 각 대원은 테오의 지시 아래 각성을 위한 훈련에 돌입합니다. 전설의 테마사 두호의 도움으로 민주는 전생의 기억을 되찾으며 점차 강해지지만 아직 완전한 힘을 얻지 못한 채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서울 전역이 악귀로 뒤덮인 혼돈 속 모두가 흩어진 가운데 민주와 나리는 상급 악귀 휴유와 단독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아직 역부족이었던 탓에 전투 중 나리가 민주를 지키다 희생되고 민주 역시 쓰러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두호와 상군이 등장해 시간을 벌어주고 죽음의 경계에서 민주와 나리가 완전히 각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설 속의 6단계 소울바운드로 부활해 마지막 탄환으로 휴유를 쓰러뜨리고 휴유가 가진 아픔을 동정하며 결국 싸움은 증오가 아닌 구원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마케팅 전략보다는 이번 프로젝트에선 조금 더 도전적인 접근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마케팅과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3가지 전제를 세웠습니다. 첫째, 기획 단계에서 예측한 타겟과 실제로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될 핵심 수요층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작 과정에서도 AI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콘텐츠에 반응하는 타겟 프로필을 계속 탐색할 계획입니다. 둘째,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AI 콘텐츠의 시대이고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애니가 방영될 몇 년 뒤에는 단순히 AI를 이용해 두서없이 양을 늘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AI를 콘텐츠 생성 도구가 아닌 소비자 분석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즉, AI를 통해 소비층을 더 정밀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을 접근하려 합니다. 세 번째, 확장 전 핵심 팬층부터 단단히 다진다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춘 마케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결국 장기적으로 더 강력한 결과를 만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AI 자동화 도구 N8N과 다양한 AI API를 활용해 레딧과 디스코드 등의 커뮤니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가망 고객의 프로필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합니다. 그 후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기획을 하고 예측 정도를 계속 검토해 나갑니다. 여러 채널로 확장하기 전에 하나의 소셜 채널에서 하나의 타겟을 상대로 반응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고 이 타겟이 맞다라는 결과가 검증이 되면 그때 다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장할 계획입니다.
런칭 이후에는 이 AI 데이터 디지털 트윈과 시장 반응을 참고하면서 각종 웹툰, 소설, 게임 등 미디어 믹스 확장을 추진하거나 반려동물 브랜드, 사회적 캠페인, 애견 테마 관광 콘텐츠 등 삽살의 세계관을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삽살 고스트헌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굉장히 잘 힘있게 하고 그래서 추진력이 더 좋았는데 저렇게 물론 이제 시놉시스니까 서브 플로우까지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 조금 리듬과 템포 조절을 위해서 서브 플로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저 스토리 안에 제가 사실은 인물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대 형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20명이 넘는 인물과 그에 따르는 연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구들끼리 놀러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거고, 그러면서 캐릭터 디벨롭먼트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그 괴수 8호 같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분상극 같은 걸 좀 좋아해서 그런 인물들 관계도나 이런 것들을 좀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 연견들이 이제 뭐 악기라고 그랬나요? 이렇게 싸울 때뭐 변신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습 그대로?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견들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계관을 2차 발표 때는 굉장히 길게 발표를 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좀 적당히 해라 라고 하셔서 되게 많이 줄인 상태이고요. 사실 연견들마다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연견일수록 뭐 변신을 하거나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 제가 이미지로는 넣지 않았지만 이 최강의 연견인 두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최강급 연견이라서 실제 휴이와 전투를 할 때는 좀 그 모습이 변하거나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살도 주인공인 나리도 마찬가지로 눈에 파란 불빛이 뜨고 오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신은 안 한다는 거죠? 네, 딱히 막 완전히 다른 크리처로 변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버프? 이런 걸 받는 느낌으로 이제 각성하게 됩니다. 아까 그 호랑이는 왜 호랑이에요? 다 적인데. 이게 원래는 코믹한 장면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연견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제가 이 세계관을 만들 때 개만 귀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양이도 볼 수 있고 개도 볼 수 있고 이제 호랑이도 볼 수 있는데, 인간과 이제 같이 파트너십을 맺기에 어떤 동물이 최적화되었을까가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게 개로 좁혀졌는데, 유일하게 이 지금 주호라는 분만 이 호랑이랑 교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세계관 최강의 테마사가 된 이유도 본인 능력이 엄청 뛰어나서라기보단 그 템빨이라고 할까요? 예, 호랑이 자체가 너무 센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랑 교감을 할 수 있고 소울바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었어요. 아주 독특한 소재의 조합이라 되게 신선하다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그 연견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강아지들이 이제 단체로 등장하는 그런 그 작품이 있었나요? 그죠? 개를 다루는 애니메이션들은 요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서양 애니메이션도 요즘 개를 다루는 코믹 애니메이션들이 성인 장르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개가 주인공인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둘이 파트너를 맺어서 같이 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장르를 구분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장르는 액션. 판타지 액션이 메인이고, 이제 저희가 한국 이제 휴유가 원래 실제로 존재하는 설화에 나오는 한국 귀신이기 때문에 오컬트 장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설명하신 이제 사업 계획에서 이제 AI 도구를 활용한다는 게 좀 이제 독특하게 느껴졌는데, 이게 원래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그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 같지는 않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 AI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연구를 좀 취미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챗GPT 모두 다 쓰시지만 사실 챗GPT 나오는 결과물 보면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맥락이라는 게 AI 훈련을 하거나 AI를 활용할 때 되게 중요한데 컨텐츠 마케팅이 아직 이 부분은 도입이 안 됐고 산업 쪽에서는 이미 도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자동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타겟팅하는 프로필들을 AI가 계속 트래킹을 해주면 이 정보를 토대로 계속 새로운 마케팅을 기획하거나 기회를 모색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적이지만 제안 드려봤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사실은 NL이라는 게 좀 보편화되어 있고 좀 비교적 그 초보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 LLM 투자 비용 같은 것들은 안 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N이라고 N8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AI 에이전트 자동화 도구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디스코드를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 디스코드의 대화를 분석해주고 이 디스코드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뭐 저는 사실은 이 계획에서 제 스틸컷 같은 거, 애니메이션 스틸컷 같은 것들을 좀 배포를 미리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반응이 어땠고 그 반응하는 사람들의 프로필은 어땠고 그 사람들이 뭘 라이크했는지를 제가 트래킹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좀 자동화로 계속 해내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면서 뭐 이거 애니메이션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정교한 프로필들이 쌓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반응하는지를 계속 따라가면서 좀 이제 성과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만들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